자, 많은 교사들, many teachers, 많은 교사들은 analysis, 유추를 사용합니다. 유추. 비슷한 추론 뭐 이런 거겠죠? 비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다시 할게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유추는요. 줄 꺼주세요. are used to describe 합니다. 이거는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익숙하다의 개념으로 describing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묘사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교사들의 유추가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가스의 분자는 자 a molecule of gas 자 가스의 분자는 is like a rubber ball 고무공과 같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an artery 동맥은 호스와 같다라든지 호스가 뭐냐 왜 물 호스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rock strata all like cake lay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암석의 strata 단층인데 암석의 단층은 케이크층과 같다 이렇게 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부부 관계는 군대 동기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 처음에는 많이 싸우지만은 나중에 말년이 되고 나면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비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다 유추예요. 알겠죠?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 3번 문장입니다. 교사들은 종종 가정을 합니다. assume that 하니까 that은 당연히 접속사겠죠. 익숙하게 많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assume 다음에 that 가면 이건 무조건 접속사예요. 자, 뭐를 가정하느냐?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ense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감각 또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sense는 그냥 느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개념.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in which 뒤로 넘어가니까 These comparisons are made라고 하죠. 이러한 비유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init도 지금 밑줄 꺼져 있는데 이거 뒷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 묻는 거잖아요. 보통요. 자 보세요. 보통 수동태가 자 뭐 그 만약에 init가 이렇게 딱 있다 칩시다. 뭐 init가 있든 뭐 where이 있든 뭐 아니면은 뭐 when이 있든 어쨌든 뭐 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뒷구조가 완전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접속사 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생긴 꼬라지가 만약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는 순수한 여기까지 끝나. 뒤에 뭐 안 들어가. 요렇게까지만 끝나게 되면 이런 구조는 완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 비동사 pp 나오고 뒤에 만약에 to do처럼 뭐가 찜찜하게 뒤에 뭐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전치사 뭐 in이라든지 이런 게 또 찜찜하게 남아있으면 뒤에 뭐가 없는 거거든요. 이때는 불완전한 게 맞는데 요게 없고 그냥 요 상태로 깔끔하게 끝나면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면은 어떤 주어 튀어나올 거고 얘가 동사 바뀔 거고 얘가 목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내가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니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쓰고 난 다음에 I am interested in 이랬어요. 일단 이거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in이 지금 여기 있는 in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잖아. 요까지만 끝났으면 이게 init가 돼요. 그리고 내가 흥미를 가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동태가 깔끔하게 끝난 거기 때문에 이때는 init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뒤에 in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빠져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init를 쓰시면 안 되고 이때는 그냥 위치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the building 뭐 building 이렇게 놔놓고 내가 the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뭐볼까요? The building 뭐뭐로 제작된 뭐뭐로 계획된 무엇이 the building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The suggestion 제안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which I was asked to do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뒷구조가 뭐가 없잖아요. 뭘 제안하기로 요청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만 깔끔하게 끝나게 되면 내가 요청받았던 그 제안 이렇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뒤에 to do가 들어가게 되면 do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완전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나는 수동태면은 이게 완전한 걸로 들어가는 부사결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뒤에 뭔가 찜찜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뭐 전치사 in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to도식으로 해가지고 to 동사원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 뒷구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으면 이때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대신한 위치예요. 이때는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그 인위치 쓸 것인지 위치 쓸 것인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순수한 수동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위치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도 센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 개념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동태로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위치를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관계부사 됩니까? 아니요. 관계부사 설명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뭘로 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시에서 자, 교사는 has in mind the idea입니다. 마음속에다가 그 생각을 가진대요. gas molecule,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비유, 아까 얘기했던 가스 분자는 고무공으로 같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교사는 마음속에다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in mind는 괄호 쳐주세요. 이거 그냥 부사예요. 왜냐하면 has 다음에 목적어가 the idea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가스 분자는 elastic,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when it collides with another molecule 또 다른 분자와 collides 할 때, 충돌하게 될 때 또는 the wall of its container 그것의 어떤 용기의 벽과 충돌하게 될 때에 it will rebound 합니다. rebound 동그라미 칩니다. rebound는 보통 농구로 치면 공이 땅 안 들어가 딱 튕겨나가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rebound죠. 근데 rebound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elastic이 된다는 얘기야. 탄력성, 탄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rebound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합니다. 그래서 약 같은 속도 그 다음에 같은 에너지와 함께 이렇게 튕겨져 나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n 뭐 it had before the collision 그 충돌 앞에서 그것이 가지게 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B번의 어법성 판단은 what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서 그렇죠. 있으면 what을 못 쓰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that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that은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동격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idea. 요것만 딱 얘기하면 I have an idea. I have the idea. What is your idea? idea. 그러면 여기에 that 쓰고 나면 이 아이디어를 꾸며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that을 이제 동격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보통 머릿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명사를 뭐라 하냐면 추상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The fact, the rumor 이런 거 있잖아요. 무육화 원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생각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speed and energy라 놓고 that 했는데 이건 it had 관로 쳐주세요. 이 that은 관계대명사 대신해요. 그러니까 충돌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한 어떤 충돌 앞에서 가졌었던 같은 속도와 같은 에너지와 함께 그것이 튕겨져 나가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왜 저 아까 뭐라 그랬어? 가스의 분자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가스의 분자가 내가 이게 벽이 있다 봅시다. 그럼 가스 분자가 이렇게 시하게 되면 탕 하고 튕겨나온다. 이게 엘라스틱한 거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고무공도 어때요? 고무공도 내가 이렇게 퉁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부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무공도 딱 던지게 되면 팅 하고 튕겨나오잖아요. 그죠? 좀 비유가 좀 이상했나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unless students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합니다. 자, 학생들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설명된 채로 가져지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인데 여기 explained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거 아마 그 내용에 쌤이 아까 프린트 줬는 거에서 have를 만약에 사역동사로 언급이 돼 있으면 explained 이거 PP입니다. 이거 동사원형 explain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는 그들에게 설명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즉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계가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몇몇 사람은 may understandably visualize the miracle 합니다. 자, 몇 개의 것은 visualize 한다는 건데 이해를 할 정도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understandably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러한 분자를 단순하게 뭘로 around object 그러니까 둥근 물체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some하고 others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이 자, 가스의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 그러면은 어떤 애는 얘가 둥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애 또 뭐라 그래요? Think of as a moving elastic sphere 하니까 움직이고 있는 탄력성 있는 구체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우리 공식적으로 가스는 기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잖아. 근데 처음 듣는 애들이 가스는 고무공과 같다. 그럼 가스는 둥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몇몇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that is 네모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they may pay more attention to the analogy structure attributes 합니다. 그들은 뭐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학생들이에요. 그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지도 몰라요. 그 유추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구조적 특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too little attention 합니다. 너무 적은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의 무슨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적은 주의를 가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뭐야? 가스는 고무공과 같다. 그러면 가스는 둥근 것만 생각한다. 이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겉모습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스는 둥근 거구나. 가스는 뿅 하면 땅 튕겨나가는 거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수업에서의 어떤 유추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거기 나왔어. 5번 문장에 Unless students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유추할 때 설명 제대로 하세요 이 얘기야. 만약에 요지로 바뀌게 되면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제목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유추를 할 경우에 그것에 관련된 설명의 중요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드립을 날리려 제대로 날려야죠.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툭 날렸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럼 받아들이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들이 다양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비유를 뭐만 얘기했어요? 가스의 분자가 고무공 같다 그것만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뒤에 나와 있는 동맥이 호스와 같고 뭐 단층이 케이크와 같다 그거 목숨 걸지 마. 다 예시야 이거. 한 가지 예만 딱 비춰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유추가 설명돼야 그게 학생들한테 이해가 더 된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구조적인 어떤 특징, 겉모습의 어떤 특징만 알게 될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 그래서 적은 관심만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법성 판단으로 잠깐만 내려가 볼게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little은 절대로 few랑 바꾸면 안 됩니다. 왜? attention 자체가 단수명사니까. 알겠죠? attention 자체가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few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are used to 다음에 describe 하는 거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했겠지. 묘사하는 거에 익숙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편법상 논리로 하나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익숙하다의 개념은 사람이나 또는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어떤 뭐 동물이나 이런 게 느낀다 했기 때문에 익숙한 개념을 사물이 익숙해진다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누군가 쓰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 작품 아니면 드물다 그랬어요. 알겠죠? 어떤 사물을 의인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have 다음에 relationship 다음에 explain 그것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늘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가 사역동사 중에서 make 하고요. 그 다음에 have가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let은 좀 덜합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목적격 보어로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과거분사 1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요 관계는 뭐라 그랬죠? 이 목적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경우 목적어가 이렇게 뭐를 하도록 만들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반대편으로 얘는 뭐예요?
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죠? 가장 내가 비유적으로 얘기했는 게 뭐야? 나는 그에게 자동차를 고치라고 시켰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만약에 그면은 자동차가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보여드릴까요? 자, I had him repair the ca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여기가 동사 원형인 이유가 그가 자동차를 고쳐야 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I had 이번에는 내가 자동차로 바꿔볼게요. the car 해놔놓고 여기에다가 repair 그냥 쓰시면 안 되겠죠. 왜요? 자동차가 뭘 고칩니까? 아니죠. 자동차는 고쳐지는 거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by hi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서 그냥 수동태 내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관계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서는 설명을 지가 관계가 놈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관계는 설명되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explain도 어법사도 판단으로 좀 잘 생각을 해주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 좀 쉽습니다. 대영 제국의 흥망. 자, few people would dispute that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이렇게 얘기합니다. few people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뭐 거의 없는 사람들이 dispute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people would dispute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dispute라고 하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다. 사람들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끊어주세요. 18과 그 다음에 19세기에 이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갑니다. 유럽과 그 다음에 특별히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 dominated 동사입니다. 지배했다는 거죠. 어디를? The world 세상을. 마지막으로 전부 다 LY는 다 부사예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18세기와 19세기에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 제국주의 다 배웠잖아. 그죠? 제국주의 그 뭐예요?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뭐 아프리카 땅 점령하고 아시아 땅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유명한 중국과 전쟁 치는 아편 전쟁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이 뭐라 그랬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만큼 유명했단 말이죠. 그럼 누구나 논쟁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 당연한 얘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갑니다. Britain, 대영 제국은 was the crucibl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갑니다. 산업혁명의 crucible 갑니다. 뭐 도가니, 시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산업혁명의 호된 시련의 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산업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딱 이루어지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나라에서 제품을 다 사버리게 되면 팔 데가 없잖아요. 그 팔 데를 어디다 팔아요? 자연이 많은 곳에다가 팔겠죠.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아시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한테 자 우리 신발 여기 있을 거니까 니들 재료 내놔. 그러면 아빠 나 믿었나?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싸운단 말이야. 그래 총 빵! 이런단 말이야.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크루서블이라는 거죠. 일단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잔인한 표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nd its military forces 그것의 어떤 그 영국의 군대는 secure the colonies 그 식민지를 보호했습니다. as surely as the English language invaded their cultures 그들의 영어가 영국 언어가 그들의 문화를 침범했던 만큼 확실히 뭐 했다는 거야? 되게 보존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가 식민지 문화에 침범하듯이 그 다음에 영국의 군대도 확실하게 식민지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영어가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when Queen Victoria ascended to the throne in 1837 갑니다. 1837년에 그 왕자의 ascend 한다는 얘기는 올랐을 때, 즉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그 왕자에 올랐을 때 She presided over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갑니다. 그녀는 통솔을 했대요. 가장 큰 제국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통솔했답니다. 땡땡 넘어가니까 the empire 갑니다. 그 제국 어떤 제국? 우리 알고 있는 말이죠. The sun never set 갑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강대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f you had gone to her court in
1850 만약 여러분들이 1850년에 그녀의 코트에 가봤다면 이런 얘기야. 여기 일단 헤드건 네모 쳐보세요. 헤드건 가봤었더라면 이런 얘기죠. 이거 그냥 단순한 과거형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대과거를 쓴 이유는 과거 역사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네가 그때 그랬다면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1850년에 여러분들이 그 궁궐에 가서 suggested 뭐를 했다면 이렇게 시사했다면 이런 말 이거 제안하다 아니에요. 시사했다면 this empire 이 제국이 여기 빈칸이죠. 빈칸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 제국이 would be over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서 끝날 거라고 이렇게 시사했다면 네모칩니다. would have been left까지. 자, 여러분들은 아마요 would have been left 이렇게 했으니까 U가 비웃음을 준 겁니까? 비웃음 받은 겁니까? have been left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대영제국으로 가가지고 빅토리아 궁궐 가가지고 빅토리아 여왕한테 어이 당신 여왕 니들 한 세대 안에 끝날걸? 이랬단 말이야. 그럼 걔가 뭐라 하겠냐? 가뜩이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완전 강성대국인데 맞잖아요. 그럼 이런 미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been left 이거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로부터? out of the building 그 궁궐로부터. 그래서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nd yet 그러나 it was true. 그게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By the end of World War I in 1918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the empire was fatally wounded 하죠.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by the time I was born in 1950 1950년에 내가 태어날 쯤에 그럼 이 필자의 그 태어난 시기가 아마 1950년쯤 되나 봐요. 그때쯤에 there was a memory 하죠. 그것은 뭐가 되었다? 기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빈칸 기억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마 메모리 맞죠? 그냥 빨리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억의 함축적인 말은 뭐예요? 그냥 그때 그러고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대영 제국이 흥망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흥망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일치 문제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정말로 정말 해가 지지 않고 정말 강한 대국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았지만은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망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 8강은 전부 다 끝났고 다음 복습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